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저도 열심히 진료하고 또 건강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당뇨 환자 치과 치료 핵심 정리 이렇게 해서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아 관리할 때 어떻게 치과 치료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래 당뇨를 앓고 있었고 거의 10년 가까이 약을 먹었고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로 약을 먹고 계속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고 관리하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책을 읽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약을 먹고 관리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정상적으로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한두 달 전부터 당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뇨 관리를 시작하고부터 딱 그날부터 당뇨약을 쓰레기통에 바로 진짜 딱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한 첩도 먹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관리하고 있는 것,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여러분들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없는 분들도 주위에는 대부분 당뇨가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요렇게 이제 당뇨 체크기를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건강이나 이런 걸 체크하게 되는데요. 당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다, 약을 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실제로 제가 당뇨 체크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뇨 기계가 있으면 제가 식후 지금 1시간하고 1시간 10분, 식후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최고로 제가 원래 할 때는 1시간 10분 정도 같으면 제일로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 스틱을 꽂고요. 혈당 측정을 시작합니다. 시험체 끝부분에 혈액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우리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찌를 부위를 손을 깨끗하게 닦고 이 기구로 찌르고요. 이렇게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기구를, 당뇨 기구를 여기다가 딱 대면은 5초 같으면 딱 답이 나옵니다. 측정된 혈당값은 127mg/dl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수치를 보셨죠? 127, 식후 제가 1시간 될 때가 제일 당뇨가 높게 나오고요. 당 수치가. 그리고 제가 본래 약을 먹을 때, 당뇨약을 먹고 있을 때 아침에 공복에 130, 그리고 식후 1시간 당일 때 180, 뭐 이렇게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고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제가 지금 아침 먹고 1시간 최고로 피크 칠 때 127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먹는 식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래도 정상으로. 그리고 이 당뇨 수치도 중요하지만 당뇨 검사 중에서 HbA1c라 해서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가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약을 먹을 때 그때 6.9, 7.1 이런 정도 수치가 있었고요. 지금은 5.6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좋을 때는 5.3, 나쁠 때는 한 5.8 이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수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식후 1시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 혈당치가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들인데요. 그 시점에 대부분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당뇨의 부작용, 그리고 후유증, 또 그리고 장내의 문제점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당뇨에 관련돼 있어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림에 보시면 방금 제가 검사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사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당뇨는 당뇨병 혈당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 대사장애를 말하는데요. 원인으로는 인슐린이 분비가 부족하거나 또 인슐린 작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고요. 이 인슐린이라는 놈은 밥을 먹게 되거나 뭘 먹게 되면 간과 조직 속으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중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그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당뇨병의 정상, 이게 이제 합병증이라 그러고요. 당뇨병 정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야기하는 눈도 많이 나빠진다 그러고 손발이 저리다 그러고 피가 안 통한다 그러고 또 피가 막히게 되면 결국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붙어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자율신경병증, 그리고 성기능 장애, 그 다음에 족부병변, 이런 게 생기는데요. 이거는 피가 말초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손발 끝에 썩어 들어가는 형태, 심하게 표현하면 그 형태를 결국 족부병변이라 표현하고요. 기본적으로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빠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치아 쪽도 결국은 잇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당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 나이, 임신, 스트레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과식,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부분들만 잘 찾으면 그 요소를 없애게 되면 그만큼 건강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강 정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입속에 당뇨가 있게 되면 문제가 오는 부분들은요, 구강 건조증, 입안이 이제 마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증상들요. 그리고 침이 골고루 분비가 되지 않으면 충치가 여러 군데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특별히 이렇게 뿌리 쪽에 이런데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해서 잇몸에 치주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침이 마르게 되면 세균들이 균형들이 깨져서 주로 캔디다, 곰팡이들이 입안에 많이 피게 되고요. 그리고 입안에 건조 증상이 심하게 되면 구강의 자결감이라 그래서 입안이 화끈화끈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미각, 우리가 음식 맛을 잘 모른다, 음식 맛이 쓰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진료할 때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인슐린을 바로 이제 투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뇨도 1형, 2형 당뇨가 있는데요. 보통 1형 당뇨 환자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나타나지는 증상인데 증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이런 증상은 잘 없는데요. 오심, 복통, 저림, 두통, 식은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진료할 때에 세심히 살펴서 인슐린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치과에서 이제 치료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보통 아침 시간에 치료를 보통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분들은
인슐린 활성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간을 피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온다고 아침을 대충 먹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면 또 혹시 저혈당으로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절대 거르면 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항상 평소에 하는 대로 하고 오시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 시간을 짧게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임플란트를 하는데 특별하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가 처음 시작이 되어지고 당뇨가 제대로 수치가 잡히지 않을 시점에 수치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많을 때는 임플란트 식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서 하게 되고요. 주로 당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시면서 일정 부분 대부분 유지가 될 때는 당뇨는 특별히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과 진료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대신 그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내과 선생님들과 잘 의논을 해서 의뢰서를 보내서 어떤 약을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된다. 이런 협조를 구해서 협조하에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를 묽게 하려고 아스피린 종류라든지 피를 묽게 하는 혈전제 종류들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료할 때 피가 많이 나는 진료, 특별히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들을 시술할 때는 그 약물을 조정해야 되는지, 조절하면 며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의논이 있은 이후에 진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던 분들이 일주일간 약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혹시나 현기증이나 뇌 쪽으로 좋지 않은 분들이나 심장 쪽으로 좋지 않은 분들은 혹여 현기증이나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치과 의사나 또 담당하시는 원장님께 항상 질문을 구해서 확인을 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약을 끊고 나면 일주일 정도 끊고 나서 진료가 끝나는 시점에는 바로 또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시간 따라서 피가 나는 시간을 지나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약을 드시지 않고 그냥 또 당분간 그냥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혈관을 피를 묽게 하려고 쓰고 있던 약을 너무 오랫동안 끊게 되면 거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지도를 받으셔서 약물을 다시 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약물을 하루 끊으라, 이틀 끊으라, 일주일 끊으라 이런 게 오더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항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괜찮지만 정말 안 좋은 결과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 전에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약 복용하고 와야 되나요? 이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약 복용은 확인을 하고 그 대신에 혈전제 이외의 다른 약들은 대부분은 그냥 다 복용하는 게 맞고요. 진료 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평소에 하는 식사 습관, 방법대로 그대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지만 밥인데 밥이 없죠. 예, 제가 그 탄수화물을 최대한 좀 줄이는 방법을 해서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야채 위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모든 음식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모든 게 다 포함이 골고루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닭고기 말고 뭐 돼지고기 빼고는 전부 다 제가 이거는 직접 키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표고버섯도 키우고요. 우리 충남 금산에 우리 일회 농장에 우리 이성재 대표님께서 진짜 표고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집에서 직접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야채들도 텃밭에서 키우고 있고 계란도 이렇게 닭을 키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거의 2년 반 정도 됐죠. 2년 반 동안 제가 철저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127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힘은 들지만 저의 건강 또 제 건강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자부감 그리고 열심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운동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식이요법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딴 시간보다는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관리할 때 이렇게 공복식, 혈당, 혈압 체크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고요. 건강 몸무게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정상적으로 내 몸이 관리가 되고 당뇨에서 성인병으로부터 최대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로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뇨는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또 어떤 경우는 결혼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기 관리를 안 된다고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되게 많지만 철저하게 자기 관리 바쁘지만 노력하면은 당뇨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당뇨는 어떤 경우에도 약을 끊지 못한다. 혈압도 어떤 경우에도 약을 끊지 못한다. 천지개벽에도 안 된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러면 말씀하신 것 반대로 천지개벽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벌써 2년 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해드려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해야 되겠고요. 관리 열심히 하시고 치약 칫솔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가시죠.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입이 마르고 중치도 잘 생겨서 치유되는 속도도 일반인보다 느리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운동과 식습관이 엉망이라면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당뇨병이 있더라도 식습관을 관리해 줄 필요는 없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다나 이렇게도 표현됐고요. 당뇨병이 심해도 치과 치료랑 관련 없어 그냥 방문해서 치료받으면 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답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만 맞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 당뇨 관리 잘해야 됩니다. 치아 회복도 느리고 충치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치유 속도도 늦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 습관, 습관을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식습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당뇨는 굉장히 심하게 되면 치아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제일 길게 했습니다. 한 것 중에 최고로 긴 것 같은데요.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렇게 같이 아침마다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미보치과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치아로 전하는 사랑 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우리 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치사한몰에 들어가시면 우리 치약 칫솔 특별히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에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오늘도 이런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가 좋아지면 제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좀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